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이죠? 다들 고향 내려가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아, 이것도 이제 거짓말을 하려니까 매끈하게 안 나와요. 예, 저희가 좀 미리 녹음하고 있죠. 예, 사전 녹음입니다. 아무튼요. 예, 설 연휴에 어울리시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아, 설 연휴하고 잘 안 어울리는데. 예, 벌써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요. 매달 한 차례씩 재미난 경영학 지혜를 들려주시는 동아 비즈니스 리뷰의 김남국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달 동안 엄청 바쁘셨다면서요. 아, 예. 뭐 10주년 맞아요, DBR이. 와, 벌써 10주년. 예, 창간 10년 됐습니다. 예, 만으로 10년이죠. 그러니까 예. 10년을 완벽하게 채운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뭐 행사도 준비하고 뭐 다양한 그런 또 콘텐츠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좀 예. 바빴습니다. 예. 아, 그러면 행사를 좀 크게 하시나 봐요? 아, 뭐 행사는 뭐 그냥 큰 규모는 아니고요. 이제 예. 행사도 뭐 이제 저희가 콘텐츠가 이제 사실은 교육 관련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미디어라기보다는 이제 예. 기업이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행사도 좀 이렇게 그 독자 초청해서요. 이렇게 경영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이제 그런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요. 예. 10주년 기념 스페셜 리포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예. 좀 10주년이라서 어떤 주제로 할까 이제 되게 고민하다가 이제 독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공모를 받아봤어요. 10주년 기념 스페셜 리포트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아.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 독자분이 주신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갔고요. 예. 이제 어떤 주제로 하냐면 경영 분야에도 이제 고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그야말로 바이블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고전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요. 아. 그걸 통해서 한번 미래를 한번 조망해보는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예. 그거 재밌겠는데요? 네, 그 특히 이제 되게 유명한 책인데 잘 안 읽어본 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뭐 이런 책들. 예. 아, 예. 제목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예, 익히 유명하죠, 근데. 예, 그렇죠. 유명한데 대부분이 안 읽어보셨다는. 네. 그렇죠. 그런 책들을 이제 그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학자들이 한번 이렇게 리뷰해주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이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한번 조망해보는 이제 그런 예. 또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베버책은 혹시 예.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뭐 그게 핵심 메시지는 아니겠죠? 설마? 그 이제 주요 내용들은 좀 뭐 제가 알기로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근검 전략, 정신, 뭐 소명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의 동력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아닌데 뭐 저 너무 전략만 하면 뭐 경제가 돌아가나 뭐 이런 반론들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 그 책은 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사람의 아주 깊이 있는 고민들이 또 대단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자세한 내용들이 한번 좀 분석이 좀 되고 또 미래를 조망해보고 이럴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요, 동아 비즈니스 리뷰 구독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네. 이번 행사 참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 방송이 나갈 때면 이미 끝나요. 행사는. 아, 그래요? 끝나고. 아이고, 네. 일 어째? 이제 스페셜 리포트는 3월 1호입니다. 이제 3월 첫 회에 나오는 호고요. 예. 3월 초에 뭐 서점이나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창간 10주년 기념호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때 좀 보시면 되게 좀 참신한 시각, 그러니까 오히려 고전 속에서 찾아보는 지혜가 또 굉장히 참신한 그런 또 지혜를 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이런 참신한 지혜 오늘 들려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네. 어떤 이야기로 꺼내주실 겁니까? 오늘은 이제 그 DBR에서 스페셜 리포트로 컨셉에 대해서 했어요. 컨셉. 네, 컨셉. 어. 컨셉이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그런 얘기하죠. 넌 컨셉이 뭐니?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요. 그렇죠. 예. 경불의 컨셉은 뭔가요? 저희가 시그널에 나가죠. 연예 뉴스보다 재미난 경제 뉴스. 이제 그런 게 이제 컨셉이 좀 명확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마 독자들도 아 얘네들이 지향하는 바가 뭐다 이런 걸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제 아마 그런 건데 예. 이제 컨셉을 잡기가 사실은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한 분야.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운동화다. 네. 그죠? 운동화를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컨셉으로 개발할까? 굉장히 힘든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만들어진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뭐 이해하실 텐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노트북 사업부에서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예. 기능이 몇 가지나 될까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수백 수천 가지 될 겁니다.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컨셉을 잡아서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하. 굉장히 힘든 과제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좀 잡을 거냐 이런 주제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컨셉 잡는 노하우 되겠군요. 그렇죠. 예. 이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그 여기 노트북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되게 잘 잡힌 컨셉이 저는 뭐 LG의 그램 아닌가 싶어요. 아하. 딱 봐도 그죠? 그렇죠. 명확하죠. 그렇죠. 뭘 주장하겠어요, 그램. 가볍다. 그렇죠. 우리는 그램 단위로 무게를 잰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요. 남들은 킬로그램 단위로 쓰네. 뭐 이런 어허. 약간의 비아냥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고객들은 딱 한눈에 아 얘네는 무지하게 가벼운 모양이구나. 그죠?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근데 컨셉을 잘 잡으면 또 긍정적인 스피로버 효과가 일어나요. 예. 그램 딱 이렇게 보여주니까 얘네는 가볍고 뭔가 얇기도 할 것 같고 그죠? 예.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상 효과를 일으켜서 확실하게 컨셉 하나를 잘 던져주면 굉장히 소비자들 선호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하. 그리고 면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네요. 예. 예. 노트북으로 면도를 한다고요? 얇아서. 아하. 옛날에 그 레이저라는 그 휴대폰 같은 거 모토로라요? 있잖아요. 모토로라의 그죠? 예. 딱 한 단어로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한 단어라는 게 이제 컨셉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아하. 소비자들은요 이렇게 복잡한 걸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공급자들은 막 특징 장점을 막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의 장점은요. 예를 들면 경제 브리핑 이 경불의 그 장점은 사실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많은가요? 예. 잘 모르고 드문드문 있어가지고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찾아보면 10개는 넘지 않나요? 10개가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소비자들한테 그걸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하.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이 그 서울대 최종학 교수님 그 회계 쪽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예. 한번 이렇게 제자들이랑 같이 월드컵인지 뭐 하여튼 아주 그 대형 그 뭐 국가대표 무슨 축구 경기였나 뭐 예. 하여튼 그걸 봤는데 중간에 이제 광고들을 쭉 하잖아요. 예.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광고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아까 중간에 봤던 광고 기억나는 거 있냐?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의 하나도 기억을 못하더라는. 예. 그렇죠. 그만큼 이게 소비자들한테 이 정말 정보의 홍수 막 이런 속에서 하나의 특징도 어필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제품은 한 5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예. 그렇죠. 10가지 장점이면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딱 하나의 단어 거의 뭐 한 문장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뭐 두세 단어 정도를 이렇게 결판을 내지 않으면 아하. 이게 이제 컨셉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 원래 진리가 간단하다 얘기하잖아요. 네. 컨셉도 간단해야 진리처럼 그렇죠. 성공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옛날에 그 뭐 미소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미소주가 뭡니까? 그 쌀미자를 예. 써서 뭐 쌀로 만든 뭐 하여튼 소주예요? 예. 그래갖고 막 되게 뭐 좀 이렇게 특징이 되게 제품 자체는 괜찮았대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면 소주 병들이 다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뭐가 좀 발해서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색깔을 좀 집어넣는데 거기는 진짜 하얗게 이렇게 하얀 병에 집어넣었어요. 실제로 소주를. 예.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인터넷에 미소주 이렇게 찾아보면 그리고 뭐 마케팅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예. 근데 예. 지금 뭐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별로 안 남아 있는 것으로. 네. 예. 됐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마 찾아보시면 예. 구글링 같은 거 해보시면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했던 게 막 쌀미자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쌀로도 만들었고 아름답기도 하고 예. 아름다울 미자도 예. 넣고 예. 만미자 넣어서 맛도 좋고 아. 막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개의 미자를 이렇게 쭉 했는데 예.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잘 기억 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자랑하고 싶은데 예, 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최근에 이제 제가 요 컨셉을 소개를 하는 그 에디터레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썼는데요. 도마뱀을 설득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네. 여기 아. 네, 그 되게 좀 재밌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미국의 그 교수 한 분이 슈퍼마켓 앞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ABCD 라벨을 붙여놓고 이 스타킹을 이렇게 ABCD 제품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예. 각 소비자들이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저는 뭐 A가 좋아요. 뭐 어떤 사람은 B가 좋아요. 막 이랬겠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4개가 완전히 똑같은 제품이었거든요. 예, 예. 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나름의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기는 뭐 질감이 좋아서, 자기는 뭐 이게 좀 올이 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자기는 뭐 이렇게 느낌이 좋아서, 막 등등 다 이런 이유를 대는 건데 사실은 제품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다 가짜 이유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자기가 그러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믿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소비자들은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죠. 예.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다 의사결정할 때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대부분이 그게 가짜래요. 착각이란 얘기인 거군요. 착각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소비자의 선호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이 배열 순서래요. 그렇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 선호도가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게 훨씬 더 높게 나오더래요. 예, 예. 아주 제가 뭐 그 실험 결과 이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맨 왼쪽에 있는 A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12%, B는 17%, C는 31%, 맨 오른쪽에 D는 40%. 예, 그러니까 예. 위치에 따라서 달랐던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소에 이제 스타킹 하면 떠올리는 무언가 그죠?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가짜 선호도를 사실은 만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행동경제가 요즘에 뜨잖아요. 그렇죠. 행동경제학자들이 밝혀낸 정말 탁월한 그 인류의 인식의 지평을 넓힌 게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리적인 사유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그 위치 때문에 이제 선호도가 달라지거나 예. 아니면 이게 이제 그래서 행동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를 쓰자면 시스템 1과 2의 차이입니다. 시스템 2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숙고, 막 고민, 뭐 이성적 사유 이런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시스템 1이 결정을 한답니다. 시스템 1은 이제 아까 그 책 제목도 도마뱀을 설득하라잖아요. 그렇죠. 도마뱀의 뇌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마뱀이 이성적 사유 하나요? 뭐 논리적 사고 하나요? 없잖아요. 예, 예. 직감, 뭐 그냥 느낌, 감정 이런 겁니다. 맞아요. 탁 보고 그냥 드는 느낌. 음. 그러니까 이미 아까 그 스타킹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면 순서에 따라서 이미 선호도가 정해진 거예요. 예, 예. 그래 놓고 나중에 물어봤잖아요. 실험자가 왜 그거 골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뒤늦게 시스템 2가 작동을 해서 그런 이유는 한 게 뭘까 이렇게 해갖고 가공의 사실은 선호도의 근거를 사실은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인간이 그 사실은 시스템 1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미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막 시각, 촉각, 막 후각, 막 미각, 막 이런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유입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 시스템 1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동물적인 감각들이 이제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필요할 때 시스템 2가 개입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여기 녹화하는 데까지 안 와본 길이잖아요. 제가 그 지하철역을 한 2번 정도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실 때요? 예, 왜냐면 이제 오늘 그 올 때 이렇게 일이 좀 많으니까 이렇게 계속 카톡이 오고 막 뭐 이러니까 이제 여기 휙 지나가고 막 이랬죠. 그래서 늦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잠시 시스템 2가 딴 데 팔려가면 예. 이거 못 찾는 거예요. 그럴 근데 수 이제 있죠. 제가 집에 갈 때는 그 별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좀 다른 데 팔려도. 예. 시스템 1이 이렇게 좀 학습이 돼 있고 막 뭐 이런 그 깊게 이렇게 내재돼 있는 이제 그런 길들을 이제 잘 찾아가죠. 그렇죠. 네, 대부분은 시스템 1이 그 결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1이 정보 처리 면에서는 요 책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스템 2보다 한 25,000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시스템 1이 처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시스템 1이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되게 이거보다 더 재밌는 실험이 이제 나왔던 게 그 뭐냐면 사람이 이제 시스템 1이 훨씬 더 정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사례인데요. 이 카드 더미를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카드 더미를 쌓아놓고요. 실험자들이 이렇게 고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그러면 예. 1번 더미에서도 카드를 고르면 예를 들면 안 좋은 카드도 섞여 있고 좋은 카드도 섞여 있어요. 예. 그리고 좋은 카드가 있으면 좀 보상을 주고 안 좋은 게 섞여 있으면 뭐 돈을 뺏어가고 뭐 이런 식의 게임이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체계적으로 어떤 한 집단에 예. 안 좋은 카드를 많이 섞어 놓은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데 음. 이미 사람들은 예를 들면 A 집단에 그 안 좋은 카드를 섞어놨잖아요. 그럼 A 집단을 선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몰라요 그거를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냐면 시스템 1이 작동을 한 거예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성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의사결정 쪽에 영향을 끼쳐서 예. 그쪽으로 안 가게 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이제 직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쥐들이 무슨 생각을 해서 걔네가 지진을 감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 직감이에요. 그냥 뭔가 이게 뭔가 좀 불길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제 바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시스템 1의 작용인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도 되게 좀 비즈니스 엄청 훌륭하게 잘하신 분, 예. CEO 정말 훌륭하게 잘하시고 이제 또 새 사업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 맞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비즈니스 안을 받았을 때 예. 직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직감에 충실하면 대체로 오히려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막 내가 이제 막 이성과 논리의 이 대가니까 막 분석해서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된다 뭐 이런 예. 경험들을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도 뭐 A사로부터 물건을 살지 B사로부터 물건을 살지 이거 되게 고민하고 계신데 아무리 엑셀을 돌려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직감에 의존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막 이 직감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단련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렇죠. 굉장히 오랜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쌓이는 건데, 근데 그 이제 시스템 1의 작용.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막 욕심이 들어가고 이러면 또 직관이 안 돼요. 예. 예. 막 자기 사심이 들어가고 막 이러면 예를 들면 막 어디 주식 뭐 이렇게 얇은 기로 투자해 보신 분들 있죠. 그 예. 직감 아닙니다. 누군가 이렇게 딱 던지면 막 그거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막 뭐 이런 거는 이게 그 사실 사람의 직관 시스템 1의 작동을 이렇게 눌러버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평정한 마음,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오랜 묵상, 수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시스템 1이 굉장히 맑아질 때,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받지 않을 때 이제 훨씬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시스템 1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규명해낸 것이 이제 그 행동 경제학자들의 그 컨트리뷰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들 많거든요. 모르는 문제인데 괜히 1번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1번 찍으면 보통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시간 남는다고 다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분석해보면 반드시 틀리게 됩니다. 네. 그런 경험들은 대부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 행동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네. 그 현명한 듯하나 사실은 현명하지 않은 소비자, 저는 요 대목에서 되게 공감이 잘 되는 게, 저희 왜 운전할 때 껴드는 차가 있으면 잘 안 껴주려고 그러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면 껴주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잘 안 껴주다가 긁고 그러다 보면 보복 운전까지 하게 되고 네. 그 차 막 때려 부시고 그러잖아요. 이걸 그렇죠. 자기가 감옥 갈 줄 알면서도 그 순간을 막 때려 부시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이 비합리적인 인간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행동경제학이 되게 기여한 게 이제 그런 식의 비합리성을 가진 인간을 공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현명한 방법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양보할 때 그냥 이렇게 휙 끼어들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100% 양보 이게 받아내는 경우가 이렇게 창문 열고 손 내리고 막 이렇게 해주면 100% 거의 양보해 줍니다. 그렇죠. 저는 더 짜증나. 그래요? 팔을 자르고 싶어.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좀 성격 이상한 거고. 맞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렇게 뭔가 필요가 의해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뭐가 상황이 있으니까 좀 양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신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해줘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게 이제 이제 몇 가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컨셉에서 중요한 게 이게 사람들은 시스템 1에 의해서 선호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1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컨셉 개발 방법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1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몇 가지 키워드가 예를 들면 뭐 가용성 같은 겁니다. 이제 어베이러빌리티. 뭐냐면 딱 뭐 하면 뭐가 먼저 탁 떠오르는 거. 네. 맞다?
괴물인 막 이런 거. 아,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하면 그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예. 먼저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네.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강남에 산다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잘 살겠네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래갖고 사무실을 굳이 무리해서 강남에다가 음. 이렇게 삐까번쩍한 사무실에 뭐 사기꾼들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훌륭하신 분들도 이제 강남에 사무실이 많은데 예. 일부 이제 그런 것들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장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저희는 공짜로 사무실 네. 빌려서 쓰고 네. 있기 때문에요. 강남 현장에 와서 지금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 이제 사람이 지극히 감정적인 동물이어서 예. 막 감정을 잘못 자극하면 이제 막 뭐 분노와 막 뭐 이런 거를 또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잘 자극하면 되게 또 예를 들면 이게 저 마케팅에서는 되게 좀 전통적인 사례, 고전적인 사례로 자주 인용이 되는데 LG전자가 이제 휘센이라고 되게 지금 에어컨 좀 잘 팔고 네.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름이 바이오였어요. 아하. 똑같은 제품인데 바이오로 팔 때는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예, 예. 바이오 그것은 에어컨. 노트북 소니 거 이름 뺏긴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되게 예. 오래돼서. 예,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반응이 좀 시큰둥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바이오다.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일까? 그렇죠.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휘센 딱 들어보면 어때요? 뭐가 바람이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네. 이게 좀 이게 감정을 되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에어컨과 관련된 느낌, 감정, 감성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막 이게 실제로 회오리 바람하고 뭐 세다 뭐 이런 거를 좀 결합시킨 그 단어인데 이제 조어인데 이제 뭔가 이제 막 뭔가 자기를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어줄 것 같은 이제 막 그렇죠. 이런 느낌 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실제로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좀 되게 컨셉을 좀 많이 만들어 보신 분이 이렇게 직접 얘기한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예예. 김동욱 대표라는 분이고요. 그 대표적인 카피가 저기 기억나시나요? 저기 피키캐스트가 우주의 얕은 지식 이래가지고 좀 되게 그 우주의 얕은 지식 만든 그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일단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피키캐스트 사례부터 좀 볼게요. 이제 피키캐스트는 이제 주요 타겟이 10대에서 20대였고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신문이나 잡지 같은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틀을 깨고 모바일 환경에 맞춘 스낵 저널리즘을 표방한 미국의 스타트업이 버즈피드다. 모바일 미디어 환경에 맞춘 에디터의 편집으로 10대, 20대 정서에 맞게 재탄생한 뉴스를 제공한다. 배달의 민족처럼 1000만 다운로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카테고리 리더에 걸맞은 세상에 없던 특별한 브랜드로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이제 대체로 이렇게 와요. 저 광고주들의 요구는. 예예. 힘들겠죠. 그렇죠. 1000만 다운로드. 1000만. 당시에 1000만은요 스마트폰 가진 전 인구였다고 합니다. 예. 뭐 하여튼 이제 이런 과제 참 이제 굉장히 좀 힘든 과제죠. 그렇죠.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요. 특히나 이제 브랜드의 정체성, 또 소비자들의 감성 뭐 이런 것들을 겨냥해야 되고 뭐 이런 또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는데요. 굉장히 이제 브레인스토밍 많이 합니다. 이런 거 하면 저희들도 이제 최근에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이제 브랜딩 하는 과정에서 한번 해봤는데 막 1시간 동안 막 정말 막 별 아이디어를 다 냈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하자 뭐 이래 막 엄청나게 많은 여기 그 브랜드 컨셉 잡을 때는 어떠셨나요? 그냥. 저희는 아까 편집장님 얘기대로 그냥 직관으로 그냥 바로 했어요. 뭐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머리 쓰지 않고요.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창업자들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죠? 이제 브랜드 하고 싶은 게 이제 명확하고 이러면 또 오히려 이제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 걸 해주고 뭐 하여튼 막 경쟁이 치열한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또 이제 차별성도 드러내야 되고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통 끝에 3가지 컨셉을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세상 모든 이슈의 중심, 이슈 팩토리 피키캐스트. 뭐 세상 모든 이슈의 중심. 뭐 이것도 괜찮은가요? 이슈 팩토리. 좀 들어오나요? 이슈 팩토리. 괜찮아요. 괜히 심정현 대표님이 하고 있는 에너지 팩토리가 생각나요. 그래요. 하리수도 생각나고요. 그래요. 여러 가지 이런. 두 번째 컨셉은 픽하면 척.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젊은이들은 뭐 사소한 것도 남에게 보여주고 뭐 자랑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속마음을 이렇게 척하고 보여준다. 뭐 이런 컨셉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네가 픽만 하면 척하고 우리가 보여주겠다. 뭐 이제 이런 컨셉이었다고. 우주의 얕은 지식이 이제 세 번째 컨셉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이 막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막 예를 들면 아주 지루한 역사도 막 꿀팁으로 승화시켜준다. 방대한 이야기도 야매로 쉽게 풀어준다. 뭐 이런 컨셉으로. 예. 그래서 뭐 얕은 지식 경연대회도 하고 막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도 막 뜨고 그랬잖아요. 네. 아, 그랬었죠. 이런 시대 정신에 맞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광고주는 우주의 얕은 지식이란 컨셉이 너무 가볍다. 그죠? 예, 광고주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얕아? 막 이건 좀 부정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슈 팩토리 이거는 좀 뉴스의 즉시성 막 바로 이렇게 이슈를 바로 이렇게 팩토리처럼 만들어준다. 이래가지고 좀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아. 근데 이제 만드신 분이 이슈 업계에서 이제 넘버원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다. 당연히 뭐. 근데 그게 피키캐스트만의 정체성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좀 챌린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얕은 건데 그 막 아주 아마 저희는 뭐 그 극단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로 딥한 걸로 이렇게 승부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얕은데 이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똘고 얕다 뭐 이런 게 그렇죠. 강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얕다고 하면 약점이 될 수 있지만 피키는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주장을 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지식의 얕음이 지식이 얕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뭐 더 재미도 있고 더 뭐 개방적이기도 하고 뭐 더 실용적이고 막 뭐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더 어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정체성에 잘 맞는다. 이래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그러고요. 예. 오히려 이런 게 당당한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얕아 뭐 어때? 우리 얕아? 얕은 게 더 재밌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식의 이제 그 예. 반응들을 오히려 더 얻어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말씀이 이제 여기도 그 경불도 사실은 되게 쉽게 컨셉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우리의 그 생각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표출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꾸밈 없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좋은 컨셉의 그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준. 예. 물론 거기에다 우주 이런 걸 붙인 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얕다를 그냥 얕다 뭐 이러면 좀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예. 우주 막 이런 게 붙으면서 뭔가 그죠? 이제 그 스케일이 좀 이렇게 예.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좀 독보적이고 유니크한 막 이런 느낌도 주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광고가 되게 좋았어요. 네, 광고도 되게 그 잘 만들었고. 우주인 복장을 한 친구가 그 네. 꼬마들 네. 노는 놀이터에서 네. 막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아주 잘 맞아 떨어진 것 눈길도 같아요. 사로잡고. 근데 이제 그거의 원천이 이 우주 얕은 지식이 요 딱 세 단어가 아. 절묘하게 조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피키캐스트에 올라왔던 그 컨텐츠 자체도 이거랑 진짜 잘 어울렸던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봤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생각나는 게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꿀잠을 잘 수 있는 5가지 노하우. 그렇죠. 이런 몇 가지 노하우 네. 시리즈를 네. 피키캐스트에서 맞아요. 엄청나게 밀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얕은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신들의 핵심 콘텐츠를 예. 얕다고 하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좀 무시하지 않을까 막 이런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예,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자신감이 있었고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였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굉장히 많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막 그 뭐 얘기하다가 시골 출신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 많이 하거든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그죠? 뭐 예. 뭐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예. 좋은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부안 출신인데 하버드에 가서 막 PT하고 이랬잖아요. 어허. 그래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하버드에 그 저 사장님부터 해갖고 쫙 나와 몇 시간을 쫙 예. 이렇게 영어 발음이 안 좋거든요. 근데 안 좋아도 뭐 답답하면 지들이 답답하지. 저는 안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죠.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
못 알아들으면 다시 얘기해봐. 뭐 이러면 되고. 그럼 걔네들이 굉장히 쉽게 얘기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럼 그렇군요. 알아듣게 되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예. 이제 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뭐 가장 아름답다. 옛날에 그 어떤 사장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이제 글로벌 이 기업의 그 한국 지사장이었는데 이렇게 지사장들이 이렇게 다 모이면 외국 애들은 무지하게 말이 많대요. 영어 잘하는 애들 원래 또 말이 많기도 하고 예. 또 그 걔네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막 무지하게 말이 많은데 자기는 뭐 영어 잘 못하니까 말이 당연히 없었죠. 그래갖고 근데 그게 굉장히 강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예. 그다음에 많이 말을 못하니까 이제 핵심만 딱 몇 마디 얘기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꼭 자기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한마디 하면 또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생활하는데 아주 그게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영어를 이렇게 플루언트하게 못하는 게 되게 예. 좀 많이 자산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렇죠. 이렇게 막 다른 지사장들과 완전히 다른 독특한 포지션이 된 거죠. 예. 그 대신 이제 그런 무공은 있어야죠. 이제 핵심을 이렇게 파악하고 예. 그 핵심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콘텐츠가 역시 결국은 핵심이에요. 예. 그런 면에선 박 PD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게스트 분들 모셔가지고 저희가 방송할 때 박 PD 가만히 아재 개그 뭐 날릴까 네. 하다가 촌촌살처럼 그렇죠. 하나씩만 날리거든요. 그 100마디 말보다 그렇게 하나 이거 컨셉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단어 이걸 예. 기억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네. 말은 제가 더 많이 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예, 박 PD PD만 기억하는 생각만 거죠. 기억을 해요. 네. 이제 제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세요. 괜히 예. 남이 좋아 보인다고 그거 따라가면 100%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 PD를 제가 선배지만 오히려 보좌하겠다. 그렇죠. 예. 그 나이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 조직에서도요. 그 반드시 리더의 포지셔닝을 준 사람이 리더가 아닌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도 이렇게 성공 공식을 찾아갈 때 예. 되게 이게 그런 포인트들을 좀 네. 그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하. 그거 담당 책임자가 아니라 사실은 뭐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크게 성공했다 이러면 여러 사람들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는 항상 핵심 플레이어가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리더인 거죠. 예. 네. 리더를 좀 잘 찾아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이제 되게 그 중요한 포인트죠. 이 맞아요. 콘텐츠를 만들 때. 예. 저희 리더가 박 PD거든요. 저는 네. 자꾸 띄워주시니까. 네, 오늘 몰아주기. 예, 몰아주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 대표적인 분이 저는 조성진 LG 부회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분도 되게 뭐 스펙으로 따지면 사실 대기업의 수장으로 갈 만한 그런 스펙은 아닌데 네, 그렇죠. 이분이 뭐 고교 출신이고 하지만 세탁기 박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세탁기 부품 하나하나까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LG에서 이렇게 또 부회장까지 하지 않나 싶어요. 제발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학벌 이런 게 좀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아무 상관없어요. 비즈니스에서. 맞아요. 학벌하고. 예. 오히려 저는 그 걸림돌이 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예. 좋은 학벌 나오면, 좋은 학교 나오면 좀 쓸데없는 자신감. 좀 자기는 뭐 항상 좀 남들보다 이렇게 좋은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 그죠? 예.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거는 솔직히 딱 인정할 거 두 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좀 열심히 했다, 성실했다. 두 번째 암기력이 좋았다. 이거에 대한 그렇죠. 입증이지. 암기력. 젊었을 때 성실했다고 또 나이 들어서 성실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암기력은 비즈니스에서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렇죠.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뭐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오고.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로 암기력과 뭐 수학도 공식으로 다 외우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짝에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그걸로 평가하는 거는 정말 좀 후진적인 그죠? 이제 다른 대용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성실했고 좀 암기력 좋으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냥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로 평가했는데 지금은 뭐 그죠? 이제 그런 좀 후진적인 대단히 석기 시대 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게 벌써 다 증명되고 있는데도 국내 은행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채용 비리 저질러 가면서 그 못된 짓거리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후진적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진짜 이렇게 가다가 망할 것 같아요. 퇴행적이고요. 예. 되게
안타깝죠. 예. 진짜. 지금 막 그 이 인사 쪽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잠재력 있는 인재, 이제 그런 인재들을 어떻게 판별할까 막 뭐 이런 좀 진짜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조직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벌써 소문 뭐 다 났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LG가 실적이 좋아요. 핸드폰 빼곤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핸드폰까지 좋아지면 더 좋을 텐데. 그 구본무 회장 입장에서는 예.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조성진 부회장이 아마 부사장 시절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그 CES 사태. 삼성 세탁기에 뭐 혹자는 살짝 점프해서 엉덩이를 걸쳤다라고 증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LG 측에서는 그냥 손으로 눌렀을 뿐이다. 그렇죠. 이렇게 증언을 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건 이제 구본무 회장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 참 독특하다. 정말 이 물건에 대한 집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보세요. 그 성공의 암기력 이런 거 아니라고 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성공하고 제일 관련 있는 건 뭐냐? 뭘 것 같아요? 집념이에요. 집념. 집념. 한마디로.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키워드입니다. 핵심. 끝까지 해내는 힘. 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지. 물론 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로또 뭐 되듯이 막 가만히 있는데도 막 옆에 누가 막 사업하는 사람이 같이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따라갔다가 뭐 친구 따라서 막 뭐 했더니 막 잘 되고. 근데 그런 성공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네. 결국은 오래 가는 성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공은 대부분 다 집념하고 관련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 출신들이 집념이 좋다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잘 나갔으니까. 예. 뭐하러 내가 난 머리 좋고 막 이러니까 뭐 여기서 안 되면 뭐 또 딴 데 가지 뭐 오히려 집념이 떨어져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약간의 열등감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저처럼 시골 출신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학교는 좋은데 나오셨는데. 학교도 뭐 훌륭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약간의 열등감 이런 게 오히려 자기는 좀 이렇게 저렇게 훌륭한 분들에 비해서 뭐 형편없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더 이제 예. 그 열심히 하게 되고 막 뭐 이런 동인들이 돼요. 그런 예. 게 이제 아마 조성진 부회장님도 본인이 이제 그 뭐 안 물어봤지만 예. 열등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럴 수 그리고 있죠. 그 열등감은 오히려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았잖아요. 안타깝지만 그죠? 막 학벌 따지고 막 이런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예. 그 시대에 이렇게 쭉 커나가시면서 이제 그 성장하시면서 아마 이제 그런 느낌들을 가지셨을 거고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더 발전에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저도 뭐 시골에서 자랐던 것 중에 되게 도움 진짜 많이 됐던 게 아버지가 엄청 일을 많이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끈기를 키우는 데는 엄청 도움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농사일요? 농사일을 좀 심하게 시키셔갖고 오호호. 아버지가 여기서 여기 있는 거 다 별을 옛날에 그 수확을 하고 난 거를 이렇게 쫙 흩어져 있는 거를 예. 저기다 다 옮겨놔라 이러고 아버지 막걸리 드시러 가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가셔야지. 그러니까 막걸리 같이 먹어야 되는데 획 가버리시더라고요. 예. 정말 밤늦게까지 진짜. 형제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방위 받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땐 일 시키면 아동노동. 그렇죠. 그러니까 좀 큰 다음에 좀 진하게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예. 어머니가 오시더니 막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을 이렇게 심하게 일을 시켜 이걸 혼자 다 했냐고 막 뭐 이러면서 막 이럴 정도로. 근데 그 경험들이 이제 좀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취재 현역 기자 시절에 이렇게 한번 딱 뭐를 하면 잘 이렇게 안 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하여튼 추적하고. 그렇죠. 야 선배가 너는 좀 이런 건 좀 진짜 정말 좀 계속 하는구나. 막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어쨌든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계속 문제는 생겨요. 모든 인생에 그냥 풀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운동선수다 이러면 막 슬럼프에 빠지고 100% 그런 거 찾아옵니다. 네. 그렇죠. 뭐 잘 안 되고 스캔들 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스캔들 그건 좀 유명해졌을 때고 유명해지기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그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자기 기량의 한계 뭐 이런 것도 느껴질 때가 있고 막 진짜 저도 막 박사과정 할 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이거 못 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막 피해가고 싶고 막 뭐 이런 막 도망가고 싶고 막 내일의 태양이 오늘과 똑같이 뜰까 막 뭐 이런 진짜.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게 해줬던 원동력이 이제 그 어렸을 때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 성공은 그거예요. 예, 그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예. 그래서 계속 문제는 생기지만 그거를 이렇게 회복 탄력성 같은 거죠. 이렇게 도전 이렇게 막 한번 이렇게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좌절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다 마음에 상처를 있죠. 근데 그렇죠. 그걸 이렇게 좀 다시 추스리고 그래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또 한 번 또 뭐 실패야 뭐 항상 하는 거고 이러니까 예. 뭐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느냐 아니면 이제 영민한 머리를 갖고 샥 우회해서 다른 걸로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러면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최고가 못 되는 거죠. 네. 아마 이제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집념을 그 조성진 부회장 같은 분 갖고 있으니까 막 너머에서 가서도 막 이렇게 보고 막 맞아요. 만져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뭔가 이런 영역이 있으면 이제 계속 그죠? 이제 그쪽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예. 오늘도 김남국 편집장님으로부터요. 저희가 진짜 재미난 경영 지혜를 배운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드리고요. 예. 근데 하여튼 올해 무지하게 추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운 거에 장점이 있더라고요. 예. 열대 지방에 병들이 창궐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온대 지방에 혹독한 추위가 있는 지역에는 이제 병균들이 한번 싹 죽어주잖아요. 여름에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려우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의 어려움은 또 그죠? 그 아까 이제 뭐 누구나 다 그죠? 정현 선수도 아마 뭐 굉장히 그 혹독한 또 슬럼프도 경험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쵸, 테니스 선수. 그죠? 그것도 극복하니까 또 이렇게 한 단계 레벨이 높아지는 뭐 이런. 지금의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 막 힘들고 괴롭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또 긴 인생에서는 뭐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다 추억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아름다운 추억이고 뭐 또 굉장히 또 브라이트한 사이드를 가져올 수 있는 뭐 이런 측면. 네. 한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익도 있더라고요. 그래? 미세먼지를 막아줍니다.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 차라리 미세먼지보다는 추운 게 낫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저 대부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예. 뭐 훨씬 낫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예. 호흡의 이 문제는 그리고요. 이 저기는 그 호흡은 나중에 이게 다 병으로 돌아온대요. 그렇죠. 그 호흡기 질환이나 뭐 폐가 또 되게 약한 저기 신체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요, 저희 애청자분들이요 오늘 설날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많이 들으실 텐데 혼자서만 듣지 마시고요, 가족분들 특히 조카나 자녀분들 있으시면 오늘 방송 꼭 들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남국 편집장님의 진짜 재미난 경영학 지혜 그 친구들도 지금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꼰대들이 성공의 비결을 노력이라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노력 뒤에 한꺼풀 더 벗겨보면 그 끈기라는 그 핵심이 있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모든 성공은 다 똑같지 않나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또 한 달 뒤에 뵙게 되겠네요. 네, 한 달 뒤에 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또 와서 뵙겠습니다. 왠지 미세먼지와 함께 뵐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달 뒤에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되게 뭐 좀 이렇게 특징이 되게 제품 자체는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면 소주 병들이 다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뭐가 좀 발해서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색깔을 좀 집어넣는데 거기는 진짜 하얗게 이렇게 하얀 병에 집어넣었어요. 실제로 소주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인터넷에 미소주 이렇게 찾아보면 그리고 뭐 마케팅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별로 안 남아 있는 것으로.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찾아보시면 구글링 같은 거 해보시면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했던 게 막
쌀 밑자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쌀로도 만들었고 아름답기도 하고 예. 아름다울 밑자도 예. 넣고 예. 만 밑자 넣어서 맛도 좋고 아. 막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개의 밑자를 이렇게 쭉 했는데 예.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잘 기억 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자랑하고 싶은데 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최근에 이제 제가 요 컨셉을 소개를 하는 그 에디터레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썼는데요. 도마뱀을 설득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네. 여기 아. 그 되게 좀 재밌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미국의 그 교수 한 분이 슈퍼마켓 앞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ABCD 라벨을 붙여놓고 이 스타킹을 이렇게 ABCD 제품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각 소비자들이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저는 뭐 A가 좋아요. 뭐 어떤 사람은 B가 좋아요. 막 이랬겠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네 개가 완전히 똑같은 제품이었거든요. 예. 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나름의 이유를 대는 거예요. 뭐 자기는 뭐 질감이 좋아서, 자기는 뭐 이게 좀 올이 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서, 예. 자기는 뭐 이렇게 느낌이 좋아서, 막 등등 다 이런 이유를 대는 건데 사실은 제품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다 가짜 이유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자기가 그러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믿는 거예요. 아하.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소비자들은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죠. 예.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다 의사결정할 때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대부분이 그게 가짜래요. 착각이란 얘기인 거군요. 착각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소비자의 선호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이 배열 순서래요. 그렇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 선호도가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게 훨씬 더 높게 나오더래요. 예. 예. 아주 제가 뭐 그 실험 결과 이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맨 왼쪽에 있는 A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12%, B는 17%, C는 31%, 맨 오른쪽에 D는 40%. 예. 그러니까 예. 위치에 따라서 달랐던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소에 이제 스타킹 하면 떠올리는 무언가 그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가짜 선호도를 사실은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동 경제가 요즘에 뜨잖아요. 그렇죠. 행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배버책은 혹시 예.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뭐 그게 핵심 메시지는 아니겠죠? 설마? 그 이제 주요 내용들은 좀 뭐 제가 알기로도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근검 전략, 정신, 뭐 소명 의식,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의 동력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아닌데 뭐 저 너무 전략만 하면 뭐 경제가 돌아가나 뭐 이런 반론들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 그 책은 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사람의 아주 깊이 있는 고민들이 또 대단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자세한 내용들이 한번 좀 분석이 좀 되고 또 미래를 조망해보고 이럴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요. 동아 비즈니스 리뷰 구독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네. 이번 행사 참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 방송이 나갈 때면 이미 끝나요. 행사는. 아, 그래요? 끝나고. 아이고, 네. 일 어째? 그 이제 스페셜 리포트는 3월 1호입니다. 이제 3월 첫 회에 나오는 호고요. 예, 예. 3월 초에 뭐 서점이나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창간 10주년 기념호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때 좀 보시면 되게 좀 참신한 시각, 그러니까 오히려 고전 속에서 찾아보는 지혜가 또 굉장히 참신한 그런 또 지혜를 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이런 참신한 지혜 오늘 들려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네. 어떤 이야기로 꺼내주실 겁니까? 오늘은 이제 그 DBR에서 스페셜 리포트로 컨셉에 대해서 했어요. 컨셉. 네, 컨셉. 어. 컨셉 이러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넌 컨셉이 뭐니?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요. 그렇죠. 예. 경불의 컨셉은 뭔가요? 저희가 시그널에 나가죠. 연예 뉴스보다 재미난 경제 뉴스. 이제 그런 게 이제 컨셉이 좀 명확하다. 그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마 독자들도 얘네들이 지향하는 바가 뭐다 이런 걸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제 아마 그런 건데 예. 이제 컨셉을 잡기가 사실은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한 분야.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운동화다. 네. 그죠? 운동화를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컨셉으로 개발할까? 굉장히 힘든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만들어진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뭐 이해하실 텐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노트북 사업부에서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예. 기능이 몇 가지나 될까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수천 가지 될 겁니다.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컨셉을 잡아서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하. 굉장히 힘든 과제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좀 잡을 거냐 이런 주제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컨셉 잡는 노하우 되겠군요. 그렇죠. 예. 이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여기 노트북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되게 잘 잡힌 컨셉이 저는 뭐 LG의 그램 아닌가 싶어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이죠? 다들 고향 내려가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이것도 이제 거짓말을 하려니까 매끈하게 안 나와요. 예, 저희가 좀 미리 녹음하고 있죠. 예, 사전 녹음입니다. 아무튼요. 예, 설 연휴에 어울리시는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설 연휴하고 잘 안 어울리는데. 예, 벌써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요. 매달 한 차례씩 재미난 경영학 지혜를 들려주시는 동아 비즈니스 리뷰의 김남국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달 동안 엄청 바쁘셨다면서요. 예. 뭐 10주년 맞아요, DBR이. 와, 벌써 10주년. 예, 창간 10년 됐습니다. 예, 만으로 10년이죠. 그러니까 예. 10년을 완벽하게 채운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뭐 행사도 준비하고 뭐 다양한 그런 또 콘텐츠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좀 예. 바빴습니다. 예. 그러면 행사를 좀 크게 하시나 봐요? 뭐 행사는 뭐 그냥 큰 규모는 아니고요. 이제 예. 행사도 뭐 이제 저희가 콘텐츠가 이제 사실은 교육 관련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미디어라기보다는 이제 예. 기업이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행사도 좀 이렇게 그 독자 초청해서요. 이렇게 경영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이제 그런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요. 예. 10주년 기념 스페셜 리포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예. 좀 10주년이라서 어떤 주제로 할까 이제 되게 고민하다가 이제 독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공모를 받아봤어요. 10주년 기념 스페셜 리포트 뭘로 하면 좋을까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 독자분이 주신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갔고요. 예. 이제 어떤 주제로 하냐면 경영 분야에도 이제 고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그야말로 바이블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고전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걸 통해서 한번 미래를 한번 조망해 보는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예. 그거 재밌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되게 유명한 책인데 잘 안 읽어본 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뭐 이런 책들. 예. 제목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예, 익히 유명하죠, 근데. 예, 그렇죠. 유명한데 대부분이 안 읽어보셨다는. 그렇죠. 그런 책들을 이제 그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학자들이 한번 이렇게 리뷰해주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이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한번 조망해보는 이제 그런 또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지금 열심히 해요. 아하. 딱 봐도 그렇죠. 명확하죠. 그렇죠. 뭘 주장하겠어요, 그램. 가볍다. 그렇죠. 우리는 그램 단위로 무게를 잰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요. 남들은 킬로그램 단위로 쓰네. 뭐 이런 약간의 비아냥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고객들은 딱 한눈에 얘네는 무지하게 가벼운 모양이구나. 그죠?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근데 컨셉을 잘 잡으면 또 긍정적인 스피로버 효과가 일어나요. 예. 그램 딱 이렇게 보여주니까 얘네는 가볍고 뭔가 얇기도 할 것 같고 그죠? 예.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상 효과를 일으켜서 확실하게 컨셉 하나를 잘 던져주면 굉장히 소비자들 선호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하. 그리고 면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네요. 예. 노트북으로 면도를 한다고요? 얇아서. 아하. 옛날에 그 레이저라는 그 휴대폰 같은 거 모토로라요. 모토로라의 그죠? 예. 네. 딱 한 단어로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한 단어라는 게 이제 컨셉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아하. 소비자들은요 이렇게 복잡한 걸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공급자들은 막 특징 장점을 막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의 장점은요. 예를 들면 경제 브리핑 이 경불의 그 장점은 사실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많은가요? 예.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찾아보면 10개는 넘지 않나요? 10개가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소비자들한테 그걸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하.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이 그 서울대 최종학 교수님 그 회계 쪽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예.
한번 이렇게 제자들이랑 같이 월드컵인지 뭐 하여튼 아주 그 대형 그 뭐 국가대표 무슨 축구 경기였나 뭐 예. 하여튼 그걸 봤는데 중간에 이제 광고들을 쭉 하잖아요. 예.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광고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아까 중간에 봤던 광고 기억나는 거 있냐?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제자들이 거의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가끔 이게 소비자들한테 이 정말 정보의 홍수 막 이런 속에서 하나의 특징도 어필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제품은 한 5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도 기억 못 합니다. 예. 그렇죠. 10가지 장점,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딱 하나의 단어, 거의 뭐 한 문장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뭐 두세 단어 정도로 이렇게 결판을 내지 않으면 아하. 네, 이게 이제 컨셉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 원래 진리가 간단하다 얘기하잖아요. 네. 컨셉도 간단해야 진리처럼 성공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옛날에 그 뭐 미소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미소주가 뭡니까? 그 쌀미자를 예. 써서 뭐 쌀로 만든 뭐 하여튼 아, 뭐 소주예요? 예, 그래갖고 막 오.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정말 탁월한 그 인류의 인식의 지평을 넓힌 게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리적인 사유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그 위치 때문에 이제 선호도가 달라지거나 예. 아니면 이게 이제 그래서 행동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를 쓰자면 시스템 1과 2의 차이입니다. 시스템 2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숙고, 막 고민, 뭐 이성적 사유 이런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시스템 1이 결정을 한답니다. 시스템 1은 이제 아까 그 책 제목도 도마뱀을 설득하라잖아요. 그렇죠. 도마뱀의 뇌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마뱀이 이성적 사유 하나요? 뭐 논리적 사고 하나요? 없잖아요. 예, 예. 직감, 뭐 그냥 느낌, 음. 감정 이런 겁니다. 맞아요. 딱 보고 그냥 드는 느낌. 음. 그러니까 이미 아까 그 스타킹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면 순서에 따라서 이미 선호도가 정해진 거예요. 예, 예. 그래 놓고 나중에 물어봤잖아요. 실험자가 왜 그거 골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뒤늦게 시스템 2가 작동을 해서 아, 그런 이유는 한 게 뭘까? 이렇게 해갖고 가공의 사실은 선호도의 근거를 사실은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인간이 그 사실은 시스템 1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미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막 시각, 촉각, 막 후각, 막 미각, 막 이런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유입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 시스템 1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동물적인 감각들이 이제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필요할 때 시스템 2가 개입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여기 녹화하는 데까지 안 와본 길이잖아요. 제가 그 지하철역을 한 2번 정도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오늘 오실 때요? 예, 왜냐면 이제 오늘 그 올 때 이렇게 일이 좀 많으니까 이렇게 계속 카톡이 오고 막 뭐 이러니까 이제 여기 휙 지나가고 막 이렇죠. 아, 그래서 늦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잠시 시스템 2가 딴 데 팔려가면 예. 이거 못 찾는 거예요. 아, 그럴 근데 수 이제 있죠. 제가 집에 갈 때는 그 별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좀 다른 데 팔려도. 예. 시스템 1이 이렇게 좀 학습이 돼 있고 막 뭐 이런 그 깊게 이렇게 내재돼 있는 이제 그런 길들을 이제 잘 찾아가죠. 그렇죠. 네, 대부분은 시스템 1이 그 결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1이 정보 처리 면에서는 요 책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스템 2보다 한 25,000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시스템 1이 처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시스템 1이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되게 이거보다 더 재밌는 실험이 이제 나왔던 게 그 뭐냐면 사람이 이제 시스템 1이 훨씬 더 정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사례인데요. 이 카드 더미를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카드 더미를 쌓아놓고요. 실험자들이 이렇게 고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그러면 예. 1번 더미에서도 카드를 고르면 예를 들면 안 좋은 카드도 섞여 있고 좋은 카드도 섞여 있어요. 예. 좋은